월 1,000만 원 벌었을 때랑 월 한 3천, 4천, 5천 이렇게 한 3배, 4배, 5배로 벌었을 때랑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됐을 때랑 연봉이 3억 됐을 때랑 좀 그 다른 점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월 한 1,000만 원 벌었을 때랑 월 한 5천, 7천 이렇게 찍었을 때 어, 약간 1,000만 원대랑 느낌이 어쨌든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돈에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연 PD님의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벌 때랑 지금 이제 억대 1억에서 지금 연봉 3억에 올라올 때랑 이제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요.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삼사리에 쓰다 보니까 솔직히 1억을 벌어서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네. 뭐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우리가 뭐 차도 렌트를 하고 핸드폰도 솔직히 일시불로 사는 것보단 저희가 다 할부로 하잖아요. 뭐 이제 뭐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 사실은 모든 삼사리의 소비의 제품이 할부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1억이랑 뭐 다 지출하고 나면은 사실은 순수익이 남는 게 한 3, 4천? 근데 5천이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억을 벌었을 때 1년에 남은 금액이.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은 뭐 3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3억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엔 1억에 50%가 남는다, 5천이 남는다고 하면 지금은 3억에 1억 5천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억이 남는 거예요. 왜? 건물도 저를 대신에 일하고 남편도 또 저를 대신에 일을 하다 보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지금 올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은 올해 한 4억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3억 정도가 지금 둘이서 합쳐서 건물까지 셋이서 5억을 버는데 그중에 3억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에 막 이렇게 쪼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뭔가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이렇게 돈을 쓰면서 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금액을 보고 먹질 않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외여행을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보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인해서 조금 쓰는 게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3억을 벌면서 이제 장점은 제가 좀 더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뭐 1억을 벌 때는 내가 10억을 벌어야지, 20억을 벌어야지, 30억을 벌어야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5천만 원을 버는데 언제 10억을 가겠냐 이런 생각 되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처음에 매몰된 시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10억을 모을 수 있고 20억을 꿈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은 10억을 이제 모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19년 동안 10억을 모았으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5년 이내에 20억을 벌까? 어떻게 하면은 10년 이내에 50억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요. 이게 여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에요. 계속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제 흔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내 채널, 샤넬, 네, 그리고 뭐 루이똥이라던가, 우리가 뭐 롤렉스라던가, 이렇게 차라던가, 뭐 S클래스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월 300이면은 저걸 쓸 수 있는데, 저걸 탈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한 달 월급으로 롤렉스 살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생각을 뺏기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이런 걸 잡는 것도 요즘엔 또 단점이 시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건방지지 않아지려고 되게 다시 예전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제일 힘들었던 그 400시간이라면서 100만 원 벌던 주유소를 제가 아직도 가끔씩 가거든요. 반년에 한 번, 요즘엔 조금 더 자주 가요. 오히려. 왜냐면 자꾸 거만해지려고 하고 나 이만큼 버는 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그 주유소 앞에서 생각하면서 그래 이때는 100만 원을 벌면서 80만 원 저축하면서 20을 써도 부천 지하 상가에서 20만 원 쓰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음,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나름 그렇게 기특하게 다시 자기 원래 주유소
알바했던 그 장소에 막 가서 회상하고 보고 그런 영감을 그런 식으로 얻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비석염 이제 친구도 있고,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요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를 보는 것 같은, 제가 처음에 보험 영업을 12년 전에 시작을 음,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그 아이, 제 친구 겸 제 비서님이 같았던 거예요, 제가. 그 음,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아이가 고열이 나서, 이제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 아이는 처음부터 할 수 없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 생각을 심어준다거나 행동을 심어준다거나 이렇게 빨리빨리 음,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9년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그 망하지 않는 걸, 망할 수 음, 있는 걸 만약에 제 하강국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망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자살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전 아마 어,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안티프레질 저 책을 제가 안티프레질 책을 저희 대표님이 음, 많이 다뤄주시잖아요. 정말 제가 이걸 다 읽는다고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 전 지금 되게 두렵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럼 내가 이 비서님처럼 아니면 우리 딸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과연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음, 거기 가서 그냥 단순히 나 망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 가서 무조건 내가 그럼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소개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소개 영업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소개 영업을 어떻게 하면 12년이 아닌 2년의 끝장을 낼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조금 더 멘탈적으로 사실은 우쭈쭈 너 할 수 있어 너 1년만 버텨봐 2년만 버텨봐 3년만 버텨 이런 시간이 아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날 믿고 해봐 사실은 믿어서 하는 게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맹목적으로 12년을 한 거예요. 음, 내가 1억을 벌 수 있어, 2억을 벌 수 있어, 3억을 벌 수 있어, 4억을 벌 수 있어가 아닌 저는 밑바닥부터 나는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메모리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된 거지. 진짜 그렇게 처음부터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되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육성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연봉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 분배를 좀 더 잘해서 개인 영업도 제가 나름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으면서 육성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